저는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시궁창으로 처박을 뻔했던 30살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말로 설명하기도 힘든 기가 막힌 일을 겪다 보니 TV에 나오는 드라마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진짜 드라마보다 제 인생이 더 드라마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을 정도로 바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 물품들도 정리를 하고 있었고 결혼식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2주 정도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회사를 통째로 쉬어야 했기 때문에 결혼식 올리기 전에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남자친구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대학을 나온 대학 동기로서 늘 붙어 다니는 5명의 친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 다닐 때 커플은 아니었어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 앞날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얘랑 둘이 밤새도록 술을 마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한순간에 눈이 맞아 사귀게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2년 정도 만난 연상의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원래는 결혼까지 생각했었고 제가 먼저 그 남자를 좋아해서 사귀자는 말도 먼저 했을 정도였고 정말 헤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더 좋아했기 때문에 받기보다 늘 제가 해주는 게 더 많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도 억울해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제 남자친구는 그런 호구 같은 연애를 하는 저를 보며 항상 답답해하더라고요. 너 진짜 그 남자한테 다 퍼주기만 하면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후회한다. 원래 남자는 남자가 보면 따가라. 그 사람은 진짜 아니야? 너 그렇게 다 해주다가 나중에 정말 상처받을 거야. 저를 볼 때마다 그 오빠와 헤어지라고 노래를 불러대더라고요. 야, 너가 뭘 안다고 우리 오빠한테 그딴 소리를 해? 남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지는 맨날 여자 만나면 다 퍼주고 호구 잡히면서 나한테 훈계질이야? 내 연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자꾸 이렇게 불편한 소리 하면 나 앞으로 너 안 만날 거야. 당시에 저는 그 오빠에게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던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상태였죠. 그러니 절 볼 때마다 제 걱정을 하며 그 오빠와 헤어지라는 친구의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한참 동안 연락을 끊고 얼굴도 안 보고 살았어요. 하지만 제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연을 채우지 못하고 친구의 예언처럼 저는 비참하게 제대로 차이고 말았습니다. 그 오빠한테 저 말고 다른 여자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양다리였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3자 대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 앞에서 저와는 단 하루도 사귄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난 쟤랑 진짜 사귄 적이 없어. 쟤 혼자 나 좋다고 쫓아다닌 것뿐이야. 제가 혼자 좋다고 쫓아다닌 거라면서 저와의 통화 목록까지 보여주고 자기가 먼저 전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그 여자 앞에서 저를 스토킹이나 하는 범죄자처럼 취급하더라고요. 카페에서 세 사람이 3자 대면을 했을 때 그 여자는 헤어지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그 오빠 말에 홀랑 넘어가서 나중에는 저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둘이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2년 동안 혼신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와 그 남자의 새로운 애인 앞에서 스토커 취급을 당하고 끝나버렸죠. 어찌나 비참하고 창피하던지 저는 그 이후로 사람들과 모든 연락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회사와 집만 오가는 단순한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걸 알게 된 친구들이 술을 사주겠다고 나오라 해도 그냥 집에 있겠다 하고 나가지 않았죠. 그렇게 제 나름대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던 중에 누군가 한밤중에 제 자취방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누군가에서 밖을 내다보니 그 친구가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뭘 하고 돌아왔는지 옷에도 흙이 묻어 있고 머리나 얼굴도 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누구랑 싸웠나 싶었는데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랑 맥주나 한잔 하고 싶어서 찾아왔다는데 솔직히 그때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냥 돌려보낼까 하다가 저 몰골을 보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야, 너는 꼴이 그게 뭐냐? 그 나이 먹고 누구랑 싸우기라도 했어? 친구는 그냥 자기도 요즘 기분이 별로라서 지나가는 사람이랑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다짐을 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캐묻지도 않았어요. 당시에 저는 제 처지가 힘들 때라서 솔직히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지도 않았거든요. 결국 그날 우리 두 사람은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셔댔고 취기가 많이 오르자 저는 참았던 서름이 폭발해서 눈물 콧물 다 빼며 혼자 신세한탄을 하다가 가물가물한 기억으로 저희 집 방바닥에 오바이트까지 하게 됐어요. 너무 많이 마셔서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고 쓰러져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온 집안에 가득한 냄새와 함께 그걸 누군가 치운 듯한 흔적이 보였고 이 친구가 방바닥 구석에서 쪼그리고 새우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정말이지 엄청난 미안함이 밀려오는 것과 동시에 쥐구멍이 있다면 들어가 숨고 싶을 정도로 창피했어요. 잠시 후에 저보다 늦게 잠에서 깬 이 친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라면을 끓였고 둘이 그걸 먹으며 해장을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날 저는 라면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쪽팔렸고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 바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같이 친하게 지내던 대학 동기를 통해 이 친구가 제가 사귀었던 오빠를 찾아가서 싸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무작정 그 오빠 회사 앞으로 찾아가서 퇴근하는 사람을 붙들고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소리쳤고 끝내 두 사람이 주먹다짐까지 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 오빠보다 키도 더 작고 싸움도 못하면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맞았지만 이 친구 덕분에 예전 남자친구 회사 사람들 사이에 안 좋은 소문이 퍼졌고 그 소문이 새로 사귄 여자 귀에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 그 커플도 깨졌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날 이 친구 몰골이 말이 아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거죠. 모든 내막을 알고 나니 기분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살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던진다는 건 생각도 못 해본 일이었습니다. 제가 남을 챙겨주면 챙겨줬지. 나를 위해 화를 내주고 대신 싸워주는 사람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평소에 저한테 귀가 따갑도록 잔소리나 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대담한 면이 있는 줄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친구 이상으로 절대 생각을 안 했던 이 사람이 그날 이후로 왠지 달라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 친구는 몇 달이 지나서 정식으로 제 남자친구가 되었고 1년 정도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결심한 이후로 시댁에서는 올해가 다 지나고 내년 봄에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을 하셨지만 저희 쪽에서 양해를 구하고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결혼식을 하자고 말했어요. 그 이유가 사실 저희 엄마 때문인데 엄마가 몇 달 전에 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정밀 검진도 해보고 이래저래 방법을 찾아봤지만 결국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해서 저희 엄마 암 수술하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어요. 다행히 조금 일찍 발견을 한 편이라 수술하면 완치율이 꽤나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술하면 항암 치료도 해야 하고 그 이후로 제가 결혼을 할 타이밍을 잡는 것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빨리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아무리 치료하면 낫는다곤 해도 암이라는 것이 전이나 재발 위험성도 있잖아요. 시댁에서 이런 저희 집안 사정을 들으시고는 감사하게도 우리 쪽 뜻을 따라주셨어요. 식도 결혼식장 구하느라 고생할 것 없이 가까운 가족들과 친지들만 초대해서 서울 외곽 한옥으로 된 한식당을 하루 대관해 거기 마당에서 결혼식을 조촐하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빠르게 결혼식을 준비하는 만큼 예단이나 폐물 같은 것들도 전부 생략하기로 했죠. 시댁 어른들께서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생략하고 빠르게 진행하자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쪽에서야 그걸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안 그래도 저는 엄마가 너무 걱정이라 예단을 보러 다닐 때 이모들한테 부탁을 할까 고민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신혼집은 지금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일단 그냥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았고 두 사람 출퇴근 거리를 생각하면 그냥 그곳에서 살림을 차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방 하나 있고 욕실 하나와 주방 겸 거실이 고작인 12평짜리 집이었지만 일단 살면서 우리 힘으로 돈을 모아 조금씩 넓혀갈 생각이었죠. 그래서 쓰던 살림에 냉장고랑 TV, 퀸사이즈 침대 정도만 제가 해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래저래 아낀 돈은 전부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집을 넓혀 이사갈 때 쓰려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본의 아니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결혼 준비 자체에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결혼한 제 친구들은 제가 결혼 준비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요즘 세상에 너희 시부모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며 엄청 부러워했었죠. 솔직히 저도 이때까지는 잘하는 결혼이라고 완전 천운을 타고났다 생각했었습니다. 얼마 후 황당한 요구를 듣기 전까지는요. 다 끝나고 이제 예식장 들어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제가 앞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자기들은 신경 쓰지 말고 결혼하는 너희들만 행복하게 살라면서 세상 착한 척을 다 하시더니 뒤로는 저희 엄마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하셨답니다. 사돈 다름이 아니라 이바지 음식 말이에요. 요즘은 다들 전문업체에 맡긴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정성이 없잖아, 정성이. 혹시 사돈 댁도 그렇게 하실 생각인 건 아니셨겠죠? 저한테 예단도 필요 없고 패물 같은 것도 다 하지 말자고 했던 사람들이 저희 엄마를 불러서 이바지 음식을 해오라고 시켰대요. 솔직히 하라면 못할 것도 없긴 합니다. 다른 것들 대부분 생략하는데 이바지 음식이 필요하면 해갈 수 있죠. 근데 요즘 세상에 누가 이바지 음식을 직접 손수 만들어 갑니까? 제 친구들만 해도 다들 유명한 전문업체에 맡겨서 그걸 보냈거든요. 게다가 저희 엄마 몸 상태는 이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몰래 엄마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선뜻 못하겠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엄마가 솜씨가 없어서 걱정인데 최대한 정성 들여 만들어 보내겠다고 대답을 했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아니, 기왕 이바지 음식 할 생각이면 차라리 얼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우리 집에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바지 음식에 추석 음식까지 그걸 다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건 완전 음식 낭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바지 음식은 받았다고 칠 테니까 대신 차례상 음식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날 저녁 엄마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세요? 진짜로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암에 걸려서 곧 수술 받아야 하는 저희 엄마를 불러놓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머리털을 한 움큼 뽑아놨을 거예요. 뭐? 엄마한테 자기 집 차례 음식을 만들라고 했다고? 진짜 완전 미친 집구석 아니야? 저는 엄마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내가 당장 남자친구 만나서 따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지 말라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아유 됐어. 너 앞으로 시부모 안 보고 살 거야? 누구는 성질대로 못 살아서 입 꾹 다물고 알겠다 하고 왔는 줄 알아? 그래도 어떡하니? 내 딸이 앞으로 그 집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원래 딸 가진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그냥 넘어가. 하나뿐인 딸이 결혼한다는데 엄마가 그깟 전조가리 몇 장 못하겠니? 한 번이 아니라 10번도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딸 가진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싫더라고요. 엄마 그냥 하지 마. 이게 과연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10번도 해주겠다고? 그게 어떻게 나를 위한 거야? 엄마가 그런 부탁을 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랑 엄마를 우습게 생각할 거라고? 엄마는 내가 그 집안에서 그런 취급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어? 난 절대 이번 일 조용히 못 넘어가. 차라리 이딴 결혼 안 하면 안 했지. 저는 그 길로 전화를 끊고 뛰어나가서 남자친구를 불러냈어요. 한밤중에 영문도 모르고 저한테 불려나온 남자친구를 앞세우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도착을 했더니 이사 가는 사람처럼 집안이 엉망진창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거실에는 커다란 캐리어가 2개나 있었고 거기엔 여행 준비를 하는 건지 수영복이며 여름 옷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디 가냐고, 여행 준비하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님이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우리 동남아 좀 다녀오려고. 너희 할머니 집에 음식만 보내주기로 했고 엄마랑 아빠는 세부로 갈 거야. 리조트에서 수영도 하고 편하게 놀다가 와야지. 그런데 너희들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그러니까 그 말을 종합해보면 자기 집안 명절 음식을 저희 엄마한테 다 떠넘기고 본인들은 해외여행 놀러 간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참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낮에 저희 엄마 만나서 차례 음식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해외여행 가시려고 저희 엄마한테 음식 해달라고 하셨냐고요. 제 말에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고 시부모님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은근슬쩍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고 어머님은 황급히 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그게 뭐 중요한 일이니? 너 결혼 앞둔 애가 피부가 이게 뭐야? 맨날 야근하더니. 안 되겠다. 나랑 같이 피부과 가서 관리 좀 받아야겠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장모님한테 추석 음식 만들어 달라고 했어? 대답을 똑바로 좀 해봐. 엄마가 그랬냐고. 저는 제가 먼저 화를 내려고 했는데 저보다 남자친구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저보다 훨씬 크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뻔뻔하게도 그게 뭐 큰 대수냐며 대충 넘어가려 하셨습니다. 너는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여자친구 앞이라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안방으로 들어갔던 아버님이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나오셔서 남자친구한테 화를 내셨습니다.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셨나 보네요. 어떻게 이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아니, 우리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이야기하네. 어차피 이바지 음식 해야 하잖아. 근데 그거 그냥 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걸로 해달라는 건데 뭐가 문제야? 솔직히 안 싸돈도 참 웃기는 사람이네. 불만 있으면 아까 이야기하지. 내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 딸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쳐? 애초에 안 사돈 때문에 올해 결혼식 준비하느라 우리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대체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따졌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결혼식 날짜 정한 것뿐인데 그게 이런 부당한 일까지 해야 할 정도냐고 따졌죠. 저뿐 아니라 남자친구도 저를 거들면서 제발 창피한 짓 좀 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싫으면 관두라고 해. 아주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네. 며느리 무서워서 어디 말이나 똑바로 하고 살겠니? 야, 그냥 너희 엄마한테 하지 말라고 해. 필요 없으니까. 억울하면 아들을 낳던가 딸 시집 보내는데 이 정도도 안 할 생각이었어?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화를 내는 자기 부모의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한참 뒤에 조금 진정이 됐는지 입을 열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진짜 창피한 줄 아세요. 그리고 딸이건 아들이건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는 창피해서 윤정이 데리고 엄마 아빠 집에 못 올 것 같아요. 저희 결혼식도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장모님 장인어른만 모시고 하겠습니다. 가자. 이런 집구석골 보여서 미안하고 이런 곳에 다신 올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무시하고 와버렸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남자친구는 저한테 사과했고 자기 부모를 대신해 우리 엄마를 만나서 따로 사과도 하더라고요. 얼마 후에 진짜로 자기 아들과 연이 끊기게 생기자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찾아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이바지 음식이며 추석 음식 일도 없던 걸로 하라고 몇 번이나 제 앞에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지
자기 부모를 결혼식에 부르지 않겠다고 했고 앞으로 결혼하고 나면 장인 장모를 부모처럼 모시고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사과를 해도 남자친구 마음이 완전히 닫혀서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남자라면 앞으로 제 결혼 생활에 무슨 일이 닥쳐도 현명하게 대처할 것 같고 시댁 문제가 또다시 생기더라도 팔이 완전히 안으로만 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믿음이 가더라고요. 혼란스러운 결혼 준비 와중에서도 괜찮은 남자를 만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 결혼식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준비를 잘해서 예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